사연 읽어드립니다. 하루에 쓰레기 버리려고 몇 번을 들락거리세요? 제 아내는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 번도 들락거리는데요. 엄청 깔끔 떠는 여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은밀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30대 후반의 잡지 모델 출신입니다. 맞아요. 얼굴, 몸매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주변에 부러움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게 늘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제 곁을 떠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저도 꿀리는 직업도 아니고 외모도 나쁜 편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괜찮은 기업에 다녀서 스펙도 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하고 아버지 손에 자라서인지 여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 같은 거죠. 그래서인지 아내를 만날 때도 집착했고 결혼을 해서도 의처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내에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해줬고요. 사랑으로 극복해내자며 저를 다독인 것도 아내입니다. 솔직히 모델 출시면 어디서 좀 놀던 여자라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일 외엔 집에만 있었고 자기 취미생활인 필라테스 배우러 가거나 피부 마사지 받으러 다니는 것 외에는 밤늦게 어딜 싸돌아다니거나 혹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하던 시절에도 영상통화를 하면 언제나 집에만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모델 쪽 사람보단 평범한 회사원들 뿐이었죠. 원래부터 집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외할머니 손에 자라서인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집 나간 장모님이 돌아오고 어린 아내랑 함께 살았다고는 하는데 아내는 엄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해 외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내적으로는 사랑이 부족한 여자였죠. 그런 아내를 둬서 자랑스러웠지만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어쨌든 우린 결혼을 했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주변에선 난리가 났죠. 아내도 예뻤지만 저도 그렇게 떨어지는 외모가 아니었기에 딸이 엄청난 미인이 될 거라며 칭찬을 해줬어요. 저도 내심 그러길 바랬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의 이상한 병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뭔가 쓸고 닦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집안에 먼지가 많으니까 청소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매일 쓸고 닦고 공기청정하는 아내를 보며 그냥 유별나다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방 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는 터라 부산, 대전, 전주 등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매일 아내랑 전화통화만 하거나 영상을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잘 먹고 있냐는 상투적인 질문부터 아내가 오늘 뭐 했는지 등등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투가 시큰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지방에서 일하는 저를 걱정하기도 하고 밥은 챙겨 먹었냐는 사소한 질문도 많이 하더니 딸을 낳고 나서부터는 거의 대답도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동료 여직원에게 물어봤죠. 그 여직원은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던 터라 아이고 당연히 귀찮지. 매일 애보랴 밥 먹이랴 피곤해 죽겠는데 대답이 이쁘게 나오겠어? 빨리 잠자고 싶은 게 애엄마 마음이야. 그 말을 듣고 이해는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가사도 최대한 분담하려고 쉬는 날이면 틈나는 대로 서울로 가서 육아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도 늘 죄짓는 기분이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어쨌든 아내는 항상 통화하면 청소 중이거나 아이 밥을 해먹이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조금 시끄러운 곳이더군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으니 집 앞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마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내도 육아 스트레스가 있으니 당연히 친구들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는 누가 케어해주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엄마가 봐주셔. 장모님 오셨어? 오빠 나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그만 끊을게. 간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얼른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아이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감사해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별 생각 없이 숙소에서 저도 쉬고 있는데 장모님이 뒤늦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 봐주셔서 감사 인사 드린 거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아니 무슨 소리인가? 나 지금 우리 집인데 이러는 겁니다. 순간 의심이 확 드는 거예요. 아내가 거짓말을 왜 했을까 궁금해서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계속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니 30분쯤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왜 자꾸 전화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며 따졌더니 아이 잠깐 잠든 사이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커피 한잔 했어. 근데 아이 놓고 밖에 나갔다고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둘러댄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거짓말 같은 겁니다. 제가 아이 잠깐 놔두고 커피 마신다고 화낼 사람이 아닌데 아내는 마치 제가 의처증 걸린 놈 마냥 대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집에는 별다른 변화도 없었죠. 그냥 저 혼자 아내를 닥달한 의처증 남편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아내도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당신이 자꾸 시시콜콜 물어보고 확인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건 약과였어요. 저도 제가 의처증이 진짜 있나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누가 아내가 웬 남자랑 유원지에서 데이트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냐고 했더니 확실하다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흐릿하긴 했지만 아내가 확실해 보였어요. 웬 남자랑 다정하게 웃으며 팔짱 끼고 카페에 있는 모습이었죠. 물론 그 사진만으로 불륜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그 시간에 유원지에서 외간 남자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따질까 했지만 어차피 그래봤자 아내라고 특정 짓기엔 화질도 흐릿했고 그러면 아내가 발뺌 맞게 뻔해서 일단 지인이 말해준 유원지로 가서 혹시나 아내의 흔적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발버둥 쳤죠. 그나마 남자 얼굴은 선명하게 나온 터라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 CCTV까지 돌려보려고 카페 주인에게 통사정까지 했습니다. 정말 의처증이 극에 달했을 때였죠. 그냥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상한 상상만 하다가 혼자 삭히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더군요. 그때 지방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내가 맨날 쓸고 닦고 하곤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한 번 나가면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날도 아닌데 뭐 이리 오래 걸려? 쓰레기 버리다 보면 동네 아줌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니까 그러지. 그리고 애들 기저귀나 이것저것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휙 하고 버리는 거 아니야. 다음엔 내가 버릴게. 됐어. 아내는 쓰레기 버리는 건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피트니스 받으러 갈 때만 아이를 봐주게 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을 나이가 됐고 예전처럼 빽빽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돌보기에도 큰 무리는 없었죠. 아내가 피트니스를 다녀오면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늘상 땀을 흠뻑 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오지 왜 그러고 와? 이러면 아내는 공동 샤워장이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긴 모델 출신이라 주변의 시선을 받는 것이 짜증나서 샤워는 집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 술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한 친구가 야 그거 바람피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여 하는 말이
혹시나 다른 곳에서 샤워하고 왔다가 비누향이나 샤워젤 향기가 매번 다르면 배우자가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샤워 안 한대. 순간 혹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피트니스 센터를 간다고 할 때 뒤를 몰래 밟아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센터에 들어가더군요. 순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휴,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아내에 대한 의심을 잠재워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나의 아내를 100% 신뢰하고 믿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촉은 역시 신비한가 봅니다. 오히려 아내를 믿기 시작하니까 아예 아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시시콜콜 따지던 것도 안 하게 되니까 아내도 조금은 허술해지는 거예요. 그날은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조금만 나갔다가 들어와도 몸이 덜덜 떨릴 만큼 한파가 몰아닥친 날이었죠. 아내는 청소를 한참 하더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30분 후쯤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더군요. 보통 같으면 춥다고 투덜댈 만도 한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안 추워? 추워. 근데 몸에 김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오면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리고 김이 날 때도 있고요. 근데 아내는 마치 계속 따뜻한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때 오랜만에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두고 제가 매번 쫓아다닐 수도 없고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흥신소 사람도 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주 우연히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게 찾은 겁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고 늦게 귀가했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아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집에도 늘 일찍 귀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술을 늦게까지 마신 터라 취했다기보단 피곤에 쪄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뛰어오더군요. 그래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줬습니다. 그 남자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순간 얼굴을 보곤 어디서 본 듯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랑 잠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연을 읽는 분들은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남자가 아내랑 팔짱 끼고 사진에 찍힌 남자였던 거죠. 근데 그땐 짧은 순간이라 기억을 못했어요. 대신 그 남자가 내리는 층은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집 밑에 층이더군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어디서 봤더라 생각만 했는데 다음날 아내가 여보 요즘은 너무 부드럽게 날 대해줘서 고마워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전엔 날 의심하는 것 같이 행동하고 물어보더니 요즘은 날 포근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잖아. 그래서 어제 늦게 와도 내가 바가지를 긁지 않은 거야. 이러는 겁니다. 잘 하지도 않은 애교를 뜬금없이 보여주더니 어안이 벙벙하고 순간 고맙기도 하고 이 뜬금없는 말은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찜찜한 마음을 갖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제서야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의혹이 풀리더군요. 왜 아내가 틈만 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지, 왜 아내가 그 추운 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는지 모든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또 의처증 환자로 몰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길래 슬쩍 종량제 봉투 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봉투 밖에 저만 알 수 있게 매직으로 표시를 해뒀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역시 30분 정도 걸리더군요. 그때 제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요 앞에 회사 동료가 왔다고 하는데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져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표시해둔 봉투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남자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가면 문을 안 열어줄 테니 경비 아저씨와 함께 올라갔죠.
우리 집 아래층에서 냄새가 나니 어느 집인지 확인 좀 부탁한다며 경비 아저씨를 모시고 올라갔죠. 어차피 한 층에 두 집만 있는 터라 두 집 모두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그 남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위층인데요. 밑에서 쓰레기 썩은 데가 올라와서요. 혹시 하수구 역류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잠깐만 안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원하고 왔으니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남자 집으로 들어왔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내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뭐로 확인했냐고요? 바로 그 남자 집 현관 통로에 아내가 들고 나간 종량제 봉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투엔 저만 알아보는 표시도 있었고요. 바로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아내는 쓰레기 버린다며 바로 아래층 남자 집으로 내려와서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그 남자와 미래를 즐긴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놈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놈 같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온갖 상패와 트로피 그리고 사진들을 보고 알았죠. 모든 걸 알게 되니 그때 제 눈이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놈 멱살을 잡았죠. 이 정도면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놈에게 욕을 퍼부어줬죠. 그러니까 그놈은 왜 이래요? 난 그쪽 마누라하고 관계없어요. 이러는 겁니다. 웃기지 말라고 몸싸움을 했지만 당연히 제가 밀리죠.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다 끌려가게 됐고 서로 쌍방폭행해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며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증거 있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있던 소형 녹음기를 들이대며 녹음된 걸 들어보자 했지만 세상에나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희미하게 남녀 웃음소리만 들릴 뿐 그건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더군요. 이거 하나 믿었는데 증거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순간 멍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심하고 이혼할 거면 위자료나 많이 내라며 자기도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공부 좀 한 사람이 왜 이래? 증거도 없이. 당신 법 몰라?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러며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네요. 오히려 제가 궁지에 몰리게 생겼는데 역시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비밀의 열쇠였어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2주 가까이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봤는데 아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심지어는 그놈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킨십하는 영상도 있더군요. 역시 빼박 증거를 확보하니 아내는 바로 꼬랑지를 내리며 예전부터 사귀던 관계였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역시나 제 의심이 그냥 의심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오는 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딸은 친자는 맞았습니다. 그때 정말 친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떨렸던 마음이 지금까지도 느껴지네요. 어쨌든 이제 죄인을 잡아냈으니 바로 탈탈 털어내야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겐 정신적 위자료 소송 걸었고 물론 그놈에게도 소송을 걸어놨고요. 그놈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이 소식을 동네 부녀회장에게 흘렸습니다. 아주 떠버리기 좋아하는 아줌마라서 아내랑 그놈은 바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놈은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잘렸고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되죠.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저도 탈탈 털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처가가 농지법 위반을 한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지인을 통해 해결해 준 거 그냥 고발했습니다. 치졸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고통을 당해봐야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다른 놈과 놀아났으니 고통을 당해봐야죠. 나중에 아내가 전화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는데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것 뿐인데요. 왜 이러세요? 이젠 남남인데 존칭 써주시죠. 바로 선을 그었죠. 지금은 아이랑 다른 동네로 이사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월급 일부를 쪼개서 베이비시터 구해서 아이 케어에 잘하고 있고요. 워낙 이쪽에서 A급 베이비시터라서 오히려 극성 떠는 척만 했던 아내보다 훨씬 아이를 잘 케어해 줍니다. 저도 오히려 일에만 집중해서 좋고요. 간혹 아내가 아이 보고 싶다고 연락해 옵니다. 물론 법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때 엄마랑 아이는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정확히 시간을 끊으면서 당신 좋아하는 법대로 정확하게 하는 거야.
하며 아이 데리고 집에 옵니다.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이제 창창한 제 인생과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